자, 등비급수입니다. 급수는 일단 저번 시간에 했죠. 우리가 수열을 첫째 항부터 차례대로 계속 더해가는 그 식을 급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등비급수라는 거는 등비수열의 급수입니다, 결국은. 자, 그래서 일단 정의문을 쓸게요. 자, 첫째 항이 보통 A라고 놓죠. 0이 아닐 때를 가정하겠습니다. 0이어버리면은 그냥 0, 0, 0, 0, 0 급수도 0이 되기 때문에 0이 아니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 그러면 수열의 모양이 이렇게 되겠죠. A 곱하기 R의 n-1제곱 에서 급수를 쓰면은 그게 등비급수가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되겠네요. 우리가 급수는 첫 번째 항부터 계속 더해가기 때문에 여기 무한대를 쓰게 됐었고요. 그 일반 항이 얘입니다. n-1제곱. 얘를 나열해주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 첫째 항은 a고요. 두 번째 항은 뭐가 돼? ar 되죠. 그 다음에 ar 제곱 이런 식으로 쭉 가서 ar의 n-1제곱하고 쭉 가는 요거를 등비급수로 얘기를 할 거예요. 뭐 등차급수 이런 거는 왜 안 배우냐? 별로 필요가 없어서 안 배우는 겁니다. 등비급수는 그 성질 자체가 좀 신기한 게 많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첫째 항이 A고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인 등비급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등비급수라고 합니다. 정의는 이거예요.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이게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가 우리의 관심사죠. 그래서 이게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요게 수열처럼 공비에 따라서 좀 바뀝니다. 자, 그래서 실험을 하나 할 거거든요. 자, 일단 등비급수는 자, 이건 뭐 정인 거고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우리가 a 곱하기 r의 n-1제곱 얘를 계산을 할 건데 자, 이게 급수는 늘 부분합의 극한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 sn을 쓸 수 있을 거고 우리는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압니다. 자, 등비수열이면은 sn을 우리가 풀어낼 수 있죠. r과 a를 이용해서. 즉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r-1분의도 있지만 1-r분의를 좀 쓸게요. 1-r분의 뭐 곱하기 a에다가 옳지 1-r의 n제곱 요거죠, 요거. 자, 이게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보시면은 이게 수렴했는지 발산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도 결국은 뭐의 n제곱을 포함한 애가 되는 거야? r의 n제곱을 포함한 애가 되는 건 거예요. 그럼 우리가 r의 n제곱을 포함한 극한은 방금 전에 한참 풀고 왔죠. 범위를 나눕니다. 자, 첫 번째. 자, 절대값 r이 1보다 어떨 때? 작을 때가 있을 거예요. 이때는 이 극한이 어떻게 되냐면 자, 무한대로 갈 때 1-r의 n제곱 분의 a의 1-r의 n제곱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가 몇으로 가는 거야? 이 범위에서는 이게 0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n에 대한 식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수렴합니다. 1-r분의 뭐로 수렴하는 거야? 자, 요게 포인트입니다. 자, 일단 두 번째도 가볼게요. 자, 두 번째. r이 몇일 때도 있지? 자, 이게 1이면은 사실 이 식이 아니에요.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써볼게요. sn이 요게 써졌을 때는 r이 1이 아닐 땐 거고 두 번째 식은 뭐냐면 만약에 r이 1이어 버리면은요 a가 계속 더해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n항까지 더하게 되면은 sn이 그냥 na가 돼버려요. 여기까지 되나요? 이게 r이 1일 때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r이 1일 때 다시 갈게요. r이 1일 때는 급수가 이 모양이 되는 거고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na. 그럼 이거는 수렴의 발산에 그치, 무한대로 발산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r이 몇일 때도 있지? -1일 때도 있죠. 근데 그거를 한꺼번에 볼게요.
자, R이 1보다 클 때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로 그냥 나눠버리겠습니다. 자, 요때는 R의 n제곱이 어디로 가게? R의 n제곱이 어떻게 돼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이게 그냥 양수면서 1보다 크다는 거는 이게 그냥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건 거예요. 그럼 1-R분의 A에다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건 건데 이게 1보다 크면은 밑에도 사실 음수로 커지고 있고요. 얘도 음수의 무한대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A가 뭐냐 할 때 또 달라지겠네. 어쨌든 뭐 한다는 얘기야? 발산합니다. 발산할 거고요. 자, 네 번째 양이 무한대든 음의 무한대든 자, 네 번째는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로 그냥 한 번에 묶을 수 있어요.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1-R분의 A의 1-R n제곱이라는 이 부분합의 극한, 즉 등비급소는 이게 진동을 해버립니다. 그죠? 이게 진동하면서 수렴을 할 수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즉 이번에도 뭐 하는 건 거야? 발산하게 되는 건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해보면은 자, R이 뭐일 때만쯤 수렴한 거게? 1보다,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만 수렴한 거예요. 자, 1일 때 급수가 수렴하고요. 수렴하고 그 다음에 그 합도 내가 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급수의 합이라고 하죠. 극한값, 수렴한 그 값 자체를. 뭐에 수렴하는 거야? 그치, 그 합이 1 마이너스, 이거 외워야 돼요, 오늘. 이게 제일 많이 씁니다, 오늘. 1 마이너스 R분의 A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외의 경우에는 전부 다 뭐 하는 거야? 발산해요. 그러니까 R이 1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무조건 뭐 하는 거야? 발산합니다, 발산. 자, 이거 써주시면 됩니다. 자, 저 정의는 나중에 써도 되니까. 네? 저거 이번 아니에요? 어머. 맞아. 고마워. 자, 앞에 거는 사실 대단한 내용이 아니라서 요거 쓸 칸 정도만 좀 남겨두시고 뒤에 거 집중적으로 좀 써보세요. 여기다가 다음에 쓸 거를 좀 쓸게요. 언제 수렴을 했는지 잘 봐두세요.
자, 이제 좀 이따 쓰시고 봅시다. 자, 등비급수가 수렴할 수 있는 조건. 이거 우리가 방금 조사하고 온 거거든요. 얘가 지금 등비급수라는 거는 이 등비수열의 급수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 등비수열의 부분합을 구해봤더니 R이 1일 때와 1이 아닐 때로 나눠졌고, 그 극한의 수렴과 발산인데 다 조사해봤더니 요 케이스에서만 수렴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럼 일단 지울게요. 자, 그러면 등비급수가 수렴할 수 있는 조건을 내가 세울 수 있는데, 우선 요거는 일반항이 R의 n제곱인 건 거예요. 첫째 항이 R이고요. 공비도 R인 경우인 겁니다. 그때는 방금 전에 풀었듯이 R이 절대값 R이 1보다 작다는 거는 R이 몇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을 때라는 거예요. 저 때만 수렴합니다. 그 합은 1 마이너스 R분의 첫째 항 R일 거고요. 자, 얘는 A 곱하기 R의 n-1제곱인데 내가 첫째 항이 지금 정확하게 뭔지 모르는 상태라면 이것도 물론 있지만 두 번째 경우 A가 뭐가 될 때도 있어? 첫 번째 항이 0이면 공비가 뭐 100이어도 수렴합니다. 0, 그 다음에도 0, 그 다음에도 0, 급수는 0이 되겠죠. 이렇거나 아니면은 똑같이 R이 몇과 몇 사이일 때?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가 되는 건 거예요. 근데 우리가 등비 수열의 극한이 수렴하는 조건, 그것도 했었거든요. 자, 그 차이를 우리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등비 수열, 그러니까 그냥 일반항의 극한이 수렴했다는 조건은 뭐였냐면 일단 A가 0이 아니라고 조건 걸어놨습니다. 공비의 조건만 확인하는 거예요. 이때는 뭐였냐면 R이 뭐보다는 크고 그렇지. 그 다음에 우리 뭐였어? 1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게 붙었었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수열이기 때문에 1이 돼버리면 A만 나오는 거라서 그냥 수렴을 해요. 근데 급수는 수렴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급수죠. ARn-1제곱의 급수. 얘는 수렴하려면은 R이 뭐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보다 큰 건 똑같은데 1보다 그냥 어때야 돼? 작기만 해야 되는 건 거예요. 알겠죠? 요거 지금 쓰시면서 그 둘의 차이를 가지고 문제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자, 예제를 좀 써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한 번만 같이 볼게요. 자, 봅시다. 이거 등비급수예요. 등비급수고요. 일반항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 애가 수렴을 했으면 좋겠어요. 얘는 첫째 항이 지금 안 정해져 있거든요. 첫째 항은 뭐냐면 n에다 뭐 집어넣어줘야 돼? n에다 뭐 집어넣는 거야? 1 집어넣으면 되죠? 자, 첫째 항 구해볼게요. 여기 1 집어넣으면 뭔 거야? x 곱하기 x-1. 이 첫째 항이 지금 뭐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이게 몇일 때도 일단은 급수가 수렴할 수 있지? 0일 때도 있을 거고요. 자, 두 번째 공비 데리고 오겠습니다. 공비는 뭔 거예요? x-1이죠. n제곱 밑에 있는 애. 얘가 몇과 몇 사이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1과 1 사이면 됩니다. 그래서 풀어주면 자, 첫 번째에서는 x가 몇이거나 0이거나 아니면 x가 몇이면 돼? 1이면 된다는 거고 얘는 우리 범위 풀어주면은요. 자, 1을 더하겠습니다. 여기 몇보다는 크고 0보단 크고 몇보단 작다? 2보단 작다고. 그럼 1은 여기 어차피 포함되어 있죠. 0이어도 된다는 얘기니까 최종 내 답은 0보단 어떻고? 크거나 같고 뭐보다 작다? 2보다 작다. 요게 실수 x의 범위가 되는 건 거예요. 어떻게 푸는지 알겠죠? 자, 한번 정리해 보시고 요거는 지울 테니까 저거 일단 조금 써보고 쓰세요. 나중에는 다 써야 됩니다.
자, 이제 2개만 더 쓰면 되거든요. 자, 이제 봅시다. 자, 이게 등비급수는 저렇게 등비급수가 어떤 애인지 그리고 그 합이 1-r분의 a다 라는 거랑 조건, 수렴 조건만 잘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엔 다 활용인데 사실 이게 요즘에는 지금 고3 애들은 옛날에 이게 단골 주제였어요. 미적분을 선택하신 분들은 이게 무한등비급수다라고 해서 무등비라고 많이 부르는 유형인데 그게 꼭 나왔거든요. 근데 요즘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도 말이 많아가지고. 근데 우리는 내신을 준비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일단 순환소수 이거는 엄청 자주 나오진 않고요. 이거 말고 도형이 자주 나오는데 일단 혹시나 이 서술형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확인하셔야 돼요. 얘는 원래 순환소수를 지금 분수로 고치는 과정을 내가 하는 건 건데 우리가 이런 거 중2 때 했거든요. 0.2땡이라는 게 0.22222 이게 순환하는 무한소수를 뜻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이거 분수로 나타내면 몇이었어? 9분의 2였던 거 혹시 기억나나요? 이게 사실상 이 등비급수로 풀어낸 건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 등비급수를 중2한테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공식이라고 외웠었어요. 뭐 이걸 x라 줘가지고 10x 빼가지고 9분의 2 유도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자, 근데 이걸 어떻게 풀어내면 되냐면 자, 이게 아까 말했듯이 0.222 이렇게 되는 건 거죠. 자, 순환소수를 등비급수로 나타내래요. 어떻게 해야 되냐? 0.2 더하기 0.02 더하기 0.002 더하기 0.000이 이런 식으로 간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 두 개 다 0.22일 거고요. 여긴 0.22 되면서 계속 2가 붙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를 내가 분수로 표현해보면 이게 몇 분의 몇이야? 10분의 2죠. 얘는 뭐야? 100분의 2고요. 얘는 1000분의 2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좀 써보니까 이거 무슨 수열이야? 등비수열이에요. 몇이 곱해지는 거지? 계속 10분의 1이 곱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공비가 10분의 1이면은 지금 계속 이 수열을 다 더해가겠다는 건데, 즉 등비급수라는 건 건데, 이 공비는 수렴 조건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그러면 등비급수 합은 항상 뭐라고? 1-r분의 a로 수렴합니다.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얘는 몇이 됐을 거냐? 1 공비 몇이라고? 10분의 1분의 첫째 항 몇인 거야? 10분의 2로 수렴하게 되는 건 거예요. 그럼 밑에가 10분의 몇이야? 9죠. 그럼 여기는 9분의 몇이 돼서? 10이 돼서 약분하면 뭐가 되는 거야? 9분의 2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오케이. 자, 요거 일단은 천천히 한번 써보시고. 근데 이게 우리가 만약에 서술형을 나왔다고 쳤을 때 공식을 알아야 이게 답이 맞게 풀렸는지 좀 확인이 가능하니까 제가 공식만 옆에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자, 순환소수를 공식으로 풀면은요. 자, 예를 들어서 0.12 땡땡이 있었다고 칩시다. 자, 땡땡 있는 거는 그냥 9를 깔면 돼요. 그래서 99분의 몇이었게? 12. 약간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은데. 0.12 여기 땡 하나 붙일게요. 땡 있는 건 9 붙이고 땡 없는 건 뭐 붙였어? 5. 기억하네? 자, 그러면은 전체에서 즉 12에서 소수는 없다 생각하고 이 순환하기 직전까지만 빼면 돼요. 1을 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90분의 몇이 되는 거야? 11 이렇게 푸는 거였거든요. 자, 하나 더. 0. 그럼 2, 3, 4 여기 땡땡 이거는 2, 3, 4 땡 합시다. 9 몇 분의? 9? 9치. 나 잘하네. 234에서 못 빼면 되는 거야. 자, 요걸로 일단 답만 확인해라는 겁니다. 혹시 내 답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풀이는 이렇게 쓰셔야 서술형에서 인정받습니다. 공식 모르는 사람들만 좀 잘 써보시고. 자, 이게 마지막입니다.
자, 한번 일단 쓰고 있어 보세요. 이게 다른 거는 그냥 개념원이랑 거의 똑같이 써졌다 보는데 요거는 완전 내 혼자 다른 말하고 있을 테니까 잘 보셔야 돼요. 그렇게 개념대로 푸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좀 지우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쓰시고요. 이게 지금 더 훨씬 중요해요. 이건 완전 내 혼자 딴소리 썼으니까 그 개념원리 없습니다. 이 말이.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써주시고요. 그러니까 도형을 이용해서 등비급수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등비급수가 수렴할 수 있는 그 특성이 공비가 절대값이 1보다 작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작아져야 돼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동일한 그 규칙성을 가지고 또 다른 도형 만들어내고 같은 규칙으로 또 다른 모양 만들어내는데 그 도형이 점점 작아집니다. 확인해 보시면은요. 그 구조를 우리가 프랙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뭐 이걸 배우지는 않고 그럼 얘 어떻게 푸냐? 급수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그냥 1-R분의 A로 계산되는 거니까 첫째 항이랑 공비만 보면 끝나요. 그쵸? 그럼 첫째 항은 진짜 내가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문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첫째 항을 보면 구하면 되고 공비는 어떻게 구하냐면 거기 뭐 규칙을 찾는다 그 다음에는 뭐 등비수열의 공비를 찾는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일단 첫 번째 도형이랑 두 번째 도형의 닮은 비가 두 번째랑 세 번째 도형에도 적용이 돼요. 똑같은 규칙을 가지고 가져가기 때문에 그 닮은 비, 첫째 도형이랑 두 번째 도형의 닮은 비만 찾으면 됩니다. 그 닮은 비를 찾은 다음에 내가 구하는 게 뭐 도형의 둘레라거나 길이에 대한 얘기면은 그대로 가져가서 여기서 공비 찾으시면 되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넓이에 대해서 풀고 있으면은 닮은 비를 제곱해서 공비를 찾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아마 문제 풀면은 이렇게 써놔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실 거거든요. 요거 먼저 써두시고 제가 예제를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 문제가 뒤에 한 바가지 있을 거거든요. 자, 일단은 지금 스타트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문제 다 쓴 거고요. 이 문제 다 쓴 것도 다 쓰세요, 지도. 다 쓰면서 문제가 어떻게 지금 출제되는지를 보셔야 되거든요. 자,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출발이 이게 아니에요. 잘 보시면은 각 변의 중점을 이어서 만든 정사각형의 넓이를 S1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이 첫 줄은 이 큰 애를 얘기하고 있는 건 거고, 그죠? 거기서 각 변의 중점을 이어서 만든 정사각형, 이게 시작입니다. 이해가죠? 요거 시작을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A를 찾아라 했잖아요. 자, 그 애를 S1이라고 하자. 자, 그럼 S1 넓이를 계산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보면은 이 SN의 급수를 계산해달라는 거거든요. 첫째 필요합니다. 자, 얘 넓이는 몇이 될 거냐면 그냥 이 아이의 절반일 거 아니야, 사실. 자, 얘 전체 넓이가 몇인 건 거야? 1이죠. 그것의 절반만큼만 들고 가는 거기 때문에 몇이 될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사람은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게 중점이니까 몇인 거예요? 2분의 1이고 이게 2분의 1이겠죠. 그럼 이게 1대 1대 루트이니까 2분의 또 뭐가 되는 거야? 루트 2가 돼서 정사각형이니까 2분의 루트 2 제곱으로 푸셔도 되고요. 어쨌든 S1이 2분의 1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똑같은 과정을 또 해요. 이 정사각형, 방금 전에 만들어진 이 노랑 정사각형에 또 뭘 그어서? 중점을 이어서 만든 정사각형. 자, 같은 짓을 반복해서 또 새로운 도형을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에도 계속 한없이 반복을 합니다. 이게 저 말이에요. 동일한 모양이 일정한 규칙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건 거예요. 자, 그 애들을 모든 정사각형, 내가 이거를 한없이 반복할 건데 이 애들을 전부 다 넓이를 구해가지고 더하면은 몇이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첫 번째도요. 뭘 얘기하냐면 이 노랑이랑 초록이를 굳이 갈 필요가 없어요. 이 큰 애 있죠? 애초에 첫 번째 항에도 안 들어간 이 큰 애. 자, 이 큰 애랑 자, 이거 1인 애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들어진 이 노랑이 이 둘의 닮은 비만 찾으면 끝나요. 왜? 얘랑 얘의 닮은 비가 이 노랑이와 초록이의 닮은 비랑 똑같고 초록이랑 이 안에 있는 거 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내가 구할 수 있는 첫 번째든 첫 번째가 아니었든 그러니까 0번째랑 첫 번째의 닮은 비를 찾아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구해볼게요. 이게 1이었죠? 얘 한 변 길이 몇이 되는 거야? 2분의 루트 2가 되는 건 거 아니야? 즉 닮은 비가 몇 대 몇이란 거예요? 1대 2분의 루트 2라는 닮은 비를 이제 찾았습니다. 요게 왜? 얘네 두 개듯이 얘네 두 개도 1대 2분의 루트 2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뭐 찾고 있는 거야? 뭐에 확보하고 있는 거야? 넓이기 때문에 이거를 넓이비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넓이비는 1대 뭐가 되겠어? 2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은 앞에 게 1일 때 뒤에 거는 계속 2분의 1 배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게 공비인 거예요. 앞에 걸 1로 만들어주고 뒤에 게 공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첫째 항이 2분의 1이고 공비도 몇이라는 얘기야? 2분의 1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 거예요. 그럼 공비가 2분의 1이고 모든 도형이 닮음이기 때문에 전부 다 2분의 1씩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건 거예요. 그럼 얘는 등비급수가 될 수밖에 없고요. 1 마이너스 공비 몇인 거야? 2분의 1분의 2분의 1로 계산이 된다는 건 겁니다. 이해가나요? 자, 요렇게 풀어낼 거고요. 자, 저거만 쓰시고 나중에 얘는 써주시고 자, 제가 필수 예제를 좀 풀어볼게요.
시간에 쓴 데까지만 써주시고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이제 좀 끌게. 자, 개념을 익히기입니다. 다음 등비급수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그 합을 구해주세요. 수렴 발산을 조사하는 방법은 뭔 거냐면 공비만 범위를 잘 지켜주면 됩니다. 이 공비는 몇이에요? 3분의 2죠. 얘는 수렴할 수 있는데 맞아 아니야? 맞죠. 그래서 수렴할 거고요. 그 합은 뭐냐면 1-3분의 2분의 첫째 항 몇인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건 겁니다.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 등비술이기 때문에 그냥 이 첫 번째 항이랑 두 번째 항의 그 비율만 찾아주시면 되거든요. 이 밑에 것도 여기 루트 3-1에다가 2를 나눠주시면 그게 공비가 됩니다. 그 범위가 우리가 수렴하는 범위에 들어간다면은 1-r분의 a만 계산해 주시면 돼요. 한번 해보시고 자, 이것도 다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필수 예제를 풀겠습니다. 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4n-1제곱분의 1 플러스 2n제곱을 풀어라. 자, 이렇게 생긴 수열은 우리가 뭐 파악할 수가 없으니까 좀 찢으세요. 이렇게. 자, 각각 찢어주면은 4분의 1의 n-1제곱이라는 애가 하나 있는 거고, 자, 요렇게 찢게 되면은 4의 n-1제곱분의 2의 n제곱이 되는데 4의 마이너스 1제곱은 앞에 숫자로 좀 쓰겠습니다. 그럼 4분의 1분의 1이니까 그냥 4예요. 4고 그럼 4에다가 4n제곱분의 2n제곱이니까 이거 그냥 몇 분의 몇 n제곱이라 써도 돼? 2분의 1의 n제곱이라 써도 되는 건 거죠. 요렇게 두 항으로 쪼갭니다. 그러면은 각 항이 무슨 수열을 나타내는 거야? 등비수를 나타낼 거고 등비급수를 뜻하게 되는 거죠. 자, 공비 보세요. 공비 둘 다 수렴할 수 있는데 맞아 아니야? 맞고요. 그럼 요거 풀어내주면 뭔 거냐면 1 마이너스 공비 뭐예요? 4분의 1분의 자, 첫째 항 여기 1 집어넣어주면 첫째 항 나옵니다. 몇인 거예요? 1. 이게 그냥 등비급수 계산한 거고요. 더하기 4 곱하기 얘도 1 마이너스 뭐분의? 2분의 1분의 자, 1 집어넣으면 첫째 항이 몇인 거예요? 4는 빼고 얘기합시다. 4는 여기 썼기 때문에 1 집어넣으면 몇인 거예요? 2분의 1. 요거 계산하시면 답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얘도 좀 분배를 하세요. 2n제곱이라는 이 n이 있을 때는 이 좀 따로따로 계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자, 2n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3분의 1의 n제곱을 곱하는 거예요. 지금 분배할 겁니다. 이렇게 두 덩어리 계속 곱할 거예요. n제곱 똑같이 생겼으니까 밑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3분의 몇인 거야? 2의 n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뒤에 거는 그냥 마이너스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번에도 등비수열에다가 등비수열을 뺀 형태가 되는 거고 시그마는 합과 차에 대해서는 분배가 가능하죠. 급수도. 자, 그러면 얘는 지금 공비가 수렴하는 애 맞아 아니야? 맞죠. 그래서 1 마이너스 3분의 2분의 즉 1 더하기 3분의 2분의가 됩니다. 자, 첫째 항은 몇인 거예요? 1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자, 여기도 1 더하기 뭐분의? 3분의 1분의 첫째 항 몇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3분의 1이 됩니다. 여기 플러스 플러스로 바꾸면서 계산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2분의 1의 n제곱에 사인 2분의 n파이 자, 이게 들어가니까 되게 힘들어 보이는데 요거는 그냥 미리 나열해 보시면 돼요. 자, 사인 2분의 n파이 먼저 좀 써보겠습니다. 삼각함수 나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얘 나열해 볼게요. 여기 1 넣어주면은 사인 잘 보세요. 주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반복되거든요. 2분의 1파이 몇인 거야? 1이죠. 2 집어넣으면 사인 파이 됩니다. 몇인 거예요? 0이에요. 3 집어넣으면 2분의 3파이 몇인 거야?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몇인 거예요? 그 다음은 반복이에요. 다시 1 됐다가 0 됐다가 마이너스 됐다가 0 됐다가 할 겁니다. 1 됐다가 0 됐다가 마이너스 1 됐다가 0 됐다가 이게 반복돼요. 자, 계량 곱해진 2분의 1의 n제곱을 밑에다가 한번 또 나열해볼게. 여기는 2분의 1일 거고요. 여기는 2분의 1의 제곱일 거고요. 여긴 2분의 1의 세제곱일 거고요. 여긴 2분의 1의 4제곱일 거고 이렇게 갈 겁니다. 자, 그 두 개를 어떻게 한 거야? 곱한 거야. 그래서 자, 밑에 2분의 1의 n제곱 곱하기 그 다음 사인 2분의 n파이를 써주면 자,
자, 얘네 두 개 곱하면 뭔 거예요? 2분의 1. 이 두 개 곱하면 어떻게 돼? 날라가요. 그리고 얘네 두 개 살아남아서 마이너스 2분의 1의 몇 제곱? 세제곱 되고 이 두 개도 곱해져서 날라갑니다. 그 다음은 2분의 1의 5제곱이랑 1이 곱해져서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은 2분의 1의 7제곱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또 더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게 되는 거고 즉 이 급수는 얘를 나타냅니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의 5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7제곱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것도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이에요. 첫째 항이 뭐고? 2분의 1이고 공비가 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이 되는 건 거예요. 요걸 발견 내가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은 결국 마이너스 4분의 1이 공비인 거죠. 급수 합이 수렴할 수 있어 없어? 공비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면 수렴할 수 있지. 1 플러스 뭐분의? 4분의 1분의 첫째 항 몇인 거야? 2분의 1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요거 내가 직접 써서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상황마다 다르고 코사인일 땐 또 다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7번. 자, 급수의 합이 10일 때 x의 값. 자, 급수는 등비급수인지 아닌지부터 좀 확인을 하시면 돼요. 자, 1번 1 더하기 3분의 x 더하기 9분의 x제곱 더하기 27분의 x 세제곱. 자, 이거 무슨 수열이야? 등비수열이고 첫째 항은 1이고 공비는 뭔 거예요? 3분의 x지. 이게 합이 있다는 거는 수렴을 했다는 거고요. 얘가 수렴하는 범위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럼 계산 방법은 하나밖에 없지. 1-r분의 3분의 x분의 첫째 항 몇인 거야? 1이 몇이다? 10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3을 뭐 곱해주면은 3-x분의 3이 뭐 10이 되는 거라서 얘는 30-10x가 3이 됐을 거고요. 그럼 10x는 27이라서 x는 뭐가 돼요? 10분의 27, 뭐 2.7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2번 첫째 항이 2인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자, 급수가 수렴했다는 거죠. 그럼 공비가 그 범위 안에 들어갔을 것이고 자, 그럼 여기서 나는 이걸 쓸 수 있습니다. 1-r분의 몇으로 수렴했을 거야? 2로 당연히 수렴했을 거고 이게 4라는 거예요. 자, 그럼 1은 2, 4 해버리고요. 2-2r이 1이다. 즉 2r이 1이라서 r이 몇인 거야? 2분의 1이 되는 건 겁니다. 자, 요거 가지고 내보고 뭐 구하라 했냐면 이 문제 잘 보세요. 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제곱을 구해라. 자, an이 무슨 수열이었어? 그럼 an 제곱도 무슨 수열 되는 거야? 등비 수열될 수밖에 없어요. 대신에 이제 정보가 바뀌는 거죠. 공비가 뭐가 되고 r의 제곱이 되고 첫째 항도 a의 제곱이 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얘 제곱하면은 뭐가 되는데? 얘도 수렴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1-4분의 1분의 첫째 항 제곱돼서 몇이 되는 거야? 요거 계산해 주시면은 답 됩니다. 다시 해보시고 자 8번. 자, 다음 등비급수가 수렴하기 위한 실수 x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우리 수렴 조건 썼죠? 자, 첫 번째 급수는 공비가 뭔 거예요? 공비가 2분의 x 더하기 3입니다. 이게 뭐와 뭐 사이 있으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1과 1 사이 있기만 하면 되는 건 거예요. 그럼 3 빼주시고 마이너스 4, 그 다음 3 빼주면 몇이야? 마이너스 2 곱해준 마이너스 8부터 몇 가지? 마이너스 4까지면은 됩니다. 자, 얘는 첫째 항이 정해졌어? 안 정해졌어? 자, x가 몇이어도 돼? 0이거나 아니면은 제 공비가 몇인 건 거야? 1-x가 곱해지고 있죠. 이게 몇과 몇 사이에 있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x 풀어주면은 x가 2보다 작다는 거고 여기서 x 풀어주면은 0보다 크다는 거니까 이 두 개를 종합하면은 x가 0보다 어떻고?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다를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등비급수를 이용하여 다음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 주세요. 뭐 99분의 50을 쓰면 사실 그만이긴 하지만 우린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자, 얘는 0.515151 땡땡땡입니다. 자, 그럼 얘는 0.51 더하기 0.0051 더하기 0.000051 이런 식으로 더해지는 이제 급수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얘는 공비가
몇이라고 봐야 돼? 100분의 1인 거예요. 그 다음에 100분의 1. 맞죠? 그 다음 첫째 항이 뭔 거야? 100분의 51인 거예요. 그래서 1 마이너스 당연히 수렴하는 공비를 가지고 있고요. 100분의 51이다. 그래서 뭐 99분의 51이다를 써주시면 됩니다. 이거 지금 시간 없어서 넘어갈게요. 알아서 하세요. 자, 그 다음에 10번. 자, 오른쪽 그림에서 잘 보세요. 어렵습니다. 자, OP1이 1이고, P1, P2가 2분의 1이고, P2, P3가 4분의 1이고, PN, PN 플러스 1은 2분의 1의 n제곱으로 가는 애가 있는데, 자, 30도, 그 다음에는 60도, 60도. 이 그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첫 번째 OP1인데 길이가 1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길이가 줄어들면서 이 각을 60도로 만든 애가 이게 그어지는 거예요. 2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 길이는 반으로 줄면서 또 60도를 이루는 애가 또 4분의 1만큼 그려지고 이 짓을 계속 이렇게 반복하게 되는 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내가 이런 짓을 반복했을 때 어떤 좌표를 향해 가까워질 건데 그 좌표가 몇이냐. 자, 잘 보세요. 이거는 일단 X좌표랑 Y좌표를 따로 풀어내셔야 돼요. 자, X좌표부터 한번 내가 써볼게요. 자, 첫 번째 X좌표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첫 번째 X좌표는 그냥 이 P1의 X좌표를 읽어주시면 되는 건 거죠. 자, 우선 OP1의 길이가 나와 있었어. 몇이었지? 1이었단 말이야. 그럼 여기 30도라는 거랑 얘 90도라는 걸 이용해보면 얘가 사인 30도가 되는 거죠. 사인 30도 몇이에요? 그 지금 1에서 2분의 1만큼만 곱해지는 게 나 왜 이걸 구했지? 미안해. 여기를 구해야죠. X좌표인데. 자, 다시 코사인 30도죠. 2분의 몇이 되는 거야? 루트 3입니다. 맨 첫 번째 X좌표가 일단 2분의 루트 3으로 출발은 해요. 자, 그 다음에 P2를 봅시다. P2는 방금 전보다 뒤로 갔어? 앞으로 갔어? 뒤로 간 거예요. 자, 그럼 내가 이 길이만큼 빼면 되죠. 두 번째 좌표를 표현하려면은요. 자, 그럼 그 길이가 뭐냐? 자, 여기가 일단 몇으로 줄었어? 2분의 1로 줄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내가 이 X축의 평행하게 그어보면은 여기가 30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자, 이게 30도가 됐을 거고, 그러면은 내가 이 길이 설명하려면 2분의 1에다가 또 코사인 30도 곱해주면 되는 건 거죠. 이해가요? 그럼 요 길이는 뭐가 되냐면 2분의 1에다가 코사인 30도는 몇이야? 2분의 루트 3 아니야? 그러면은 A점의 좌표였던 여기서 요 길이만큼 뒤로 가게 되는 겁니다. 즉, 두 번째 X좌표는 이게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에 2분의 루트 3 이렇게 써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P3로 갑니다. 자, P3는 방금 전보다 어떻게 됐어? 앞으로 와서 뒤로 왔어? 앞으로 왔죠. 그럼 내가 이 길이만큼 더 해주면은 세 번째 좌표가 되는 거지. 자, 그 길이가 뭐냐면 요 길이는 몇이 된 거야? 4분의 1이 된다는 거 아니야? 이게 지금 길이가 2분의 1씩 줄잖아요. 그럼 요 길이만큼만 내가 더해주면 되는 건데 이게 또 30도라며. 그럼 세 번째 좌표는 여기다가 4분의 1에, 즉 2분의 1을 제곱이라 해볼까요? 자, 2분의 1의 제곱에 또 뭐 곱해주는 거야? 2분의 루트 3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다음은 마이너스 2분의 1의 세제곱 2분의 루트 3을 또 뺐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는 게 X좌표로 가고 있는 건 거예요. 자, 그럼 얘 지금 무슨 급수라고 볼 수 있어? 등비 급수인 겁니다. 첫 번째 항이 2분의 루트 3이고요. 공비가 몇인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디로 수렴하냐? 1 플러스 뭐분의? 2분의 1분의 뭔 거야?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를 곱해주시면 3분의 루트 3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Y좌표도 해볼게요. 자, Y좌표는 계속 올라가요. 자, Y좌표는 처음에 여기 있었어요. 자, 여기 있습니다. Y좌표는 여기 있어요. 여기. 자, 그럼 이 길이를 계산하고 싶으면 여기서 계산하면 되죠. 이게 1이었습니다. 그럼 여기 몇인가요? 사인 30도라서 2분의 1. 맨 처음에 Y좌표가 2분의 1이에요. 그리고 또 올라갑니다. 자, P2의 Y좌표. 자, 그럼 이걸 구하고 싶으면은 방금 전 길이에서 이 길이만큼 더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2분의 1이었는데 이게 또 30도래. 그럼 요 길이는 뭐가 되냐면 2분의 1에다가 또 사인 30도 곱해주면 되는 거죠. 즉, 더해지고 얼만큼 더해지냐면 2분의 1을 2분의 1만큼 더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P3도 이렇게 올라가요. 얘는 얼만큼이냐면 이게 4분의 1이고 그것은 2분의 1만큼인 거거든요. 그럼 여기엔 또 뭐가 더해지냐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더해지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면은요. 얘도 결국 무슨 급수가 되고?
등비급수가 되고 공비가 몇이고 2분의 1 첫 번째 항이 몇인 거야? 2분의 1이라서 3분의 루트 3,1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x 더하기 y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11번. 자, 오른쪽 그림에서 각 XOY가 30도고 OP가 2다. 자, 이게 2고 여기 30도래요. 자, 나한테 P1 그리고 PP1, P1, P2, P2, P3 이게 같은 과정을 한없이 반복한댔죠.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푸시면 됩니다. 얘는 무조건 등비급수를 이루게 될 거고요. 왜냐하면 지금 뭐 계산하겠다는 거냐면 이거 더하기, 그 다음 여기서 또 수선 내려서 이거 더하기, 그 다음 수선 내려서 이거 더하기 이렇게 가겠다는 건데 계속 수선을 반복하고 애초에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 닮음이고요.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 닮음이고요. 그 닮음인 삼각형에서 수선을 내고 있기 때문에 얘와 얘 길이비, 얘와 얘 길이비, 얘와 얘 길이비가 다 일치합니다. 그럼 나 일단 첫 번째 항만 구해. 자, 여기 첫 번째 항 PP1을 구하자는 거예요. 이게 30도고 이게 2면은 여긴 길이가 몇인 거야? 1이 될 수밖에 없죠. 이게 1이에요. 그 다음에 공비만 찾으면 되는데 자, 공비는 그냥 이거는 바로 길이 찾는 게 낫거든요. 이게 1이었죠. 자, 요 길이 찾아봅시다. 이거는 뭐가 되냐면 여기가 몇 도인 거야? 60도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 길이는 몇이 되겠어요? 1에다가 사인 60도 곱해주는 거니까 2분의 루트 3이죠. 그럼 잘 생각해봐. 여기도 몇 도인 거야? 60도죠. 그럼 이 길이가 얘한테서 또 2분의 루트 3이 곱해지는 거예요. 즉 1대 2분의 루트 3의 비율이고 공비가 그냥 이거 자체가 된다는 건 겁니다. 그러면은 이 길이의 합, 즉 급수의 합은 1-r분의 첫 번째 항 1, 요걸로 계산이 될 거라는 건 거죠. 도형 때문에 쫄 필요가 없어요. 첫 번째 항이랑 공비만 잘 찾아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에 내접하는 정삼각형을 A1이라고 하고, 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있어요. 자, 요 삼각형 안에, 원 안에 내접하는 정삼각형이 있대요. 그럼 사실 이게 뭐 외접원의 중심이 되는 거겠죠. 자, 이 정삼각형 A1을 내접원에, 자, 또 원을 그립니다. 이 아이의 내접원을 그려요. 자, 내접원을 그린 다음에 거기에 또 내접하는 정삼각형이 있겠죠. 그 다음에 또 그 안에 내접원을 그려요. 또 그 안에 내접하는 정삼각형, 이걸 계속 반복하겠다는 건 거예요. 자, 이렇게 쭉 만들어질 거야. 첫 번째가 얘고요. 이게 A1이고요. 두 번째가 A2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A3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정삼각형 AN의 넓이를 AN이라고 할 때 이 급수의 합을 계산해 주세요. 자, 첫 번째 거는 어쩔 수 없이 계산해야 된다고 했죠. 자, 정삼각형이라고 했고 맨 처음에 나온 정보가 여기 월심이라 했다 칩시다. 이 길이가 몇이라는 거야, 반지름? 자, 여기 첫 번째 정삼각형 그려드릴게요. 얘의 외접원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고요. 여기 지금 외심이 있는 겁니다. 자, 얘는 무슨 삼각형이라고? 정삼각형의 특징이 외심이랑 내심이랑 뭐가 일치해? 무게중심이 다 똑같은 점을 나타냅니다. 그럼 이게 1이라면 무게중심 성질 중에서 여기서 수선 내렸을 때 이 길이는 2대 몇이었어? 1이니까 이 길이는 몇이 되는 거야? 2분의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럼 높이가 몇이라는 얘기야? 2분의 3이라는 거고, 그럼 높이를 이용해서 뭐 첫 번째 구하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 이게 몇 도예요? 정삼각형이 60도가 되는 건 거죠. 이건 30도일 겁니다. 그럼 비율 쓸 수 있지? 얘가 지금 2분의 3이면 여기 루트 3 나눠주면 여기 길이 나오는 거 아니야? 2분의 뭐가 돼? 루트 3이 돼요. 그럼 이 딱 절반 되니까 이 길이 몇인 거야? 루트 3이 되는 건 거죠. 수선 내리면은 정삼각형 2등분 되는 거니까. 자, 그럼 넓이 구했습니다. 첫 번째 넓이는 뭔 거냐면 자, 루트 3, 2분의 1, 루트 3, 그 다음에 2분의 3, 즉 4분의 뭐가 돼요? 3루트 3이 일단 첫 번째 항이 되는 거예요. 그럼 공비만 찾으면 된다고 했죠. 공비 어떻게 찾는 거냐면 두 번째 삼각형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잘 들으세요, 이제. 자, 원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안에 내접하는 삼각형 처음에 그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을 그렸죠. 이 원과 원의 비율이 이 삼각형과 그 다음 삼각형의 비율이랑 그냥 일치해요. 똑같은 원에서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은 원의 반지름이 내가 몇이란 거 알고 있었어? 1인 거 아니까 이 작은 원의 반지름을 찾는 게 가장 빨라요. 닮은 비를 찾아내는 거가. 자, 그러면 저 작은 원의 반지름 구해볼게.
자, 이 수선 길이 구해달라는 얘기 아니야. 여기가 몇이었어? 1이었지. 이거 몇 도야? 30도죠. 그럼 이게 1이면 여기는 몇이 될 수밖에 없어? 그치, 2분의 1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건 겁니다. 그럼 너가 2분의 1이라서 이 원과 이 작은 원의 비율이 몇 대 몇인 거예요? 1대 2분의 1이 되는 건 거야. 그럼 이 삼각형이랑 이 안에 있는 삼각형도 똑같은 닮은비를 가지는 거고요. 나는 길이가 아니라 넓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를 제곱시켜서 넓이 비를 찾아내는 거야. 넓이 비 몇 대 몇인 거야? 1대 4분의 1. 즉, 요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넓이가 4분의 1만큼 차이 난다는 겁니다. 얘의 4분의 1만큼, 얘의 4분의 1만큼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공비가 몇이라는 거야? 4분의 1이다. 그래서 1-4분의 1분의 첫째 항 4분의 3 루트 3. 요 계산해 주시면 답이 나옵니다. 다시 해보시고. 자, 이게 마지막이죠. 자, 알루미늄 캔을 만드는 어느 공장에서는 생산량의 75%가 수거되고 그중 80%가 재활용된다. 이거 구조를 모르면 문제가 안 풀리거든요. 잘 보세요. 자,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알루미늄 캔 10톤으로 이와 같은 재활용 과정이 반복된다고 할 때 재활용되는 알루미늄 캔의 총 무게를 구해주세요. 자, 처음에 캔 몇 톤을 만들어냈어? 10톤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생산량의 75%가 재활용을 통해서 수거가 돼요, 일단. 자, 그럼 10에다가 75%면 4분의 몇인 거야? 4분의 3만큼 일단 내가 이거 수거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전부 다 재활용되는 게 아니라 몇 퍼센트만 재활용된대? 80%만 재활용된다. 난 재활용되는 알루미늄 캔의 총 무게를 구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첫째 항입니다. 재활용된 첫 번째. 자, 그럼 이게 80%면은 몇이에요? 5분의 4죠. 자, 이게 처음에 재활용된 양이에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걸 또 이제 재활용해라고 또 내보내는 겁니다. 자, 그럼 이 A1에서, 즉 10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5분의 4를 지금 내가 다시 생산을 했어요. 그걸 한 다음에 또 얼만큼 수거되는 거야? 75%만큼 수거되니까 여기 또 뭐가 곱해져? 4분의 3이 또 곱해지고 그 중에서 또 얼마만큼만 재활용되는 거예요? 5분의 4만큼만 재활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럼 첫째 항이 얘고요. 공비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되는 건 거예요. 그럼 이 계산해주면은 4, 4, 5, 20 몇인 거야? 첫 번째? 처음에 6톤 내가 이제 재활용했고 공비는 몇이 되는 거예요? 5분의 3, 즉 1-5분의 3분의 6을 계산하시면은 계속 재활용됐을 때 총무게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꺼주시고.